얼마 전에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고속도로 공사 중이던 현장 옆을 지나다가 낙하물을 밟고 가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늦은 밤이다 보니까 다른 차들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급하게 갓길로 빠졌지만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버린 차. 두려움이 앞서던 그때 힘드시죠? 이쪽으로 붙여 여기예요? 여기 다 왔네요. 붙이면 됩니다, 이쪽으로. 네. 누군가 슈퍼맨처럼 등장해서 차량 주의를 지켜준 거죠. 그 정체는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순찰원. 이들은 고속도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고 처리를 합니다. 또 경찰의 고속도로 순찰대와는 다른데요. 주로 순찰과 안전관리 그리고 장애물 제거 등을 하고 있죠. 고속도로를 지키는 그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하루 24시간 고속도로 위 그야말로 5분 대기조인데요. 이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는데요. 각 시간에 따라서 주의하는 점이 따로 있다고요. 보통 밤중에 뭘 많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순찰 중에? 이제 시인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낙하물, 그다음에 등하장치 유리로 지금 시설물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 어둡기만 한 창밖으로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2차로에 놓는 작물이 있어가지고 도로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 상황.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장비를 챙기는 안전 순찰원. 뒤에 오는 차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제거했습니다.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천막이 떨어져서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안전 조치를 다 마치고 순찰차로 돌아갈 때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죠. 오늘 진천 순찰 1호입니다. 280K 통영 2차로에서 천막 제거했습니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량 밑에 하부에 끼일 수도 있고 뭔가가 위험하다고 감지를 하면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핸들을 돌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화물차가 이제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졸음운전이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사인을 좀 올렸습니다. 고개 운전을 반복하지 않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계속되는 순찰. 이렇게 한번 순찰에 나서면 그 거리는 약 70km 정도. 하루에 10회씩 교대로 돌고 있죠. 다음 날에도 계속되는 순찰 업무. 이번에도 도로에서 뭔가 발견됐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견한 장애물 쪽으로 향하죠. 바로 옆으로는 수많은 차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 차량의 통행이 줄어들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그 순간 중앙분리대로 달려가서 재빠르게 낙하물을 가지고 옵니다. 밤 몇 초라도 지체했다가는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 도로에 떨어져 있던 것의 정체는 바로 야생동물인 고라니였습니다. 익숙한 듯 순찰차로 가서 자료를 챙기는 순찰원.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고라니뿐만 아니라 너구리나 강아지 등 야생동물을 자주 마주한다고요. 고라니 로드킬 처리했고요. 수거 부탁드립니다. 그냥 저렇게 두고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상황실에다 이정을 말씀을 드려서 상황실에서 이제 다른 팀에게 전달을 해서 수거를 합니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업무. 통영 방향 323 화물차량 긴급견이 요청있어서 다시 잡혔습니다. 네, 순찰 2호 수신했습니다. 무전을 듣고 바로 달려간 곳에 서 있는 대형 화물차 한 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차가 지나갈 때는 매일 겪는 일이라고 해도 아찔하다고요. 문제가 있으세요? 경고등도 안 뜨고 바로 시동이 꺼져버려요. 일단 저희가 그쪽 서비스도 이용을 해서 2차 사고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전지대 쉼터까지 무료로 조치해드릴게요. 네.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견인차를 안내하는 것도 순찰원들의 몫이죠. 지금 견인차 온 겁니다. 네. 이윽고 도착한 견인차. 견인 조치가 될 동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안전순찰원. 사고 차량이 견인돼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매 순간 마주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 힘들진 않을까요? 고속도로 한복판을 달리시다가 급정거를 하시고 후미에 있던 차량에게 돌을 던지고 주행을 하시다가 다시 급정거를 하셔서 난동을 부렸던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객님의 난동을 제재하던 과정에 저를 폭행을 하셨었어요. 이렇게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고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0명의 안전순찰원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이유는 바로 2차 사고라는 건데요. 일반 사고 대비 치사율이 6배가 넘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020년 1월 순찰원들이 1차 사고를 수습하던 현장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순찰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차량. 예기치 못한 순간 피할 틈도 없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온몸의 뼈가 거의 다 부러질 만큼 크게 다쳤는데요. 못 산다 그랬죠. 이틀을 못 넘긴다 그랬어. 수술 2달을 받았습니다. 수술만 2달 받았습니다. 힘들었어. 솔직히 힘들었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순찰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 5월 사고를 수습하던 순찰차 뒤로 돌진하는 차량. 안전순찰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저희가 이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게 의무니까 그렇게 채용되었던 인원들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순찰원들은 얘기하는 거 그거죠. 우리도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사법권이 됐든 아니면 사인카가 됐든 무언가를 달라는 거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만약에 그게 순찰차가 한 대가 없다고 치면 불안하고 외롭지 않을까요? 무서운 도로가 되잖아요. 그분들을 등한시한다는 것들은 잘못된 판단이죠. 사회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안전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 때로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는 동료들은 더 이상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길 바란다고요. 이 사고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내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안전을 보장받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